우리 세계는 개척지가 아니다. 남문 아래에 구호마차가 줄을 섰다. 약을 기다리던 주민들이 쇠사슬 앞에 모여들었다. 아이를 아는 여자, 밤새 열이 오른 노인을 부축한 아들, 다친 손을 감싼 광부들까지 모두 푸른 빛 쪽을 보고 있었다. 태운광 위에 청색 관문이 열리자 문 너머 마차가 하나씩 밀려 나왔다. 레오는 성벽 위에서 그 줄을 보고 바로 눈살을 찌푸렸다. 맨 앞에 와야 할 건 약이었다. 그런데 장부에는 큰 새틀이 먼저였다. 그는 품에서 접은 종이를 꺼냈다. 밤중에 윤소하가 몰래 넘긴 장부 사본이었다. 구호품, 냉장약품, 환자용 들것, 작은 쇠막대, 접는 새틀. 항목만 보면 다 핑계가 됐다. 하지만 열오른 환자보다 새틀이 먼저였고 약상자 사이에는 쇠사슬 자르는 공구까지 끼어 있었다. 청색 관문은 속이기 어렵다. 무거운 짐이나 싸울 준비가 된 물건이 한꺼번에 몰리면 문 가장자리에 푸른 서리가 두껍게 붙는다. 레오는 손등 문양 덕에 그 변화를 남들보다 빨리 읽었다. 오늘 첫 화물이 움직일 때도 그 서리가 먼저 반응했다. 저건 구호 행렬만이 아니었다. 그는 더 보지 않고 돌아섰다. 남문 검수장을 역어라. 쇠사슬 내려. 오늘은 공개 검수다. 옆에 부관 하르덴이 멈칫했다. 약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로 간다. 내가 혼자 막으면 저놈들은 영주가 약을 빼돌렸다고 떠들 거다. 레오는 바로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 공기는 더 시끄럽고 탁했다. 사람 냄새, 젖은 흙 냄새, 가축 냄새, 그리고 관문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쇠 냄새가 한데 섞였다. 남문 구조는 단순했다. 관문은 성문 바깥 들판 쪽에 열려 있었다. 쇠사슬을 넘으면 바로 검수장이고 그 안쪽이 성문 통로였다. 오른쪽에는 재단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붙어 있었고 머리 위 성벽에는 공수 둘이 대기 중이었다. 주민들은 쇠사슬 앞에서 약부터 드리라고 소리쳤다. 세관 병사들은 통로를 비웠고 레오는 검수장 한가운데에 섰다. 그때 동쪽 길에서 왕실 마차가 도착했다. 리아 공야가 내렸고 재단 계단 쪽에서는 오르반 대사제가 기사들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둘 다 레온 편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둘이 있어야 했다. 왕실과 교단이 같이 보면 나중에 말을 못 바꾼다. 레온은 리아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그녀는 두 줄만 읽고 표점을 붙였다. 붙이기 붙어있군요. 남문 검문 면제, 순례로 오해, 재단 아래 창보 사용, 구호 조약에 넣을 문장은 아니네요. 이번에는 오르반이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갔다. 재단 아래 창보를 쓰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다 엽니다. 문 너머 쪽 통역이 말을 옮기자 상단 대표가 앞으로 나왔다. 뒤마차에 걸린 푸른 글씨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레온이 가장 먼저 막아야 할 상단이었다. 대표는 침착한 얼굴로 말했다. 환자가 먼저입니다. 지체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레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는 먼저 드린다. 대신 들 것도 약상자도 새틀도 전부 여기서 연다. 증인은 왕실과 교단이 선다. 그 말에 주민들 웅성거림이 커졌다. 불안이 번진 걸 본 레온은 일부러 진짜 환자 셋을 먼저 드렸다. 숨을 헐떡이는 노인, 열오른 아이, 다리에 붕대를 감은 사내였다. 아이를 아는 여자가 울면서 고개를 숙이자 상단 대표도 더는 세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럼 신속히 하십시오. 첫 약상자에서는 차가운 김이 새어나왔다. 유리병과 약품이 가지런했다. 두 번째 상자에도 붕대와 마른 약재가 들어있었다. 세 번째 상자에서 나온 건 작은 쇠막대와 접어둔 쇠틀 부품이었다. 맞대 끝마다 같은 고리가 달려있었다. 치료에 저게 왜 필요하죠? 통역을 거친 답은 준비된 듯 빨랐다. 임시 병동을 세우는 쇠틀입니다. 레오는 부품 하나를 손에 올려봤다. 병상 틀이라기엔 너무 두껍고 무거웠다. 천을 감아 모양을 숨긴 자국도 선명했다. 무엇보다 아까 이 상자가 관문을 넘을 때 푸른 서리가 약상자보다 훨씬 두껍게 붙었다. 약보다 수상한 짐이었다. 그는 하르덴에게 턱짓했다. 다음 들것. 흰 천이 덮인 들것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위에는 창백한 청년이 누워 있었다.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도 말라 있었다. 겉으로만 보면 진짜 환자였다. 하지만 들것 다리 네 군데에 푸른 서리가 두껍게 얼어 있었다. 사람 하나가 지나갈 때는 저렇게 되지 않는다. 게다가 문턱을 넘는 순간 푸른 빛이 두 번 짧게 튀었다. 레온은 안에 쇠붙이가 여러 겹 숨었다고 확신했다. 레온이 천 끝을 잡자 상단 대표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 환자는 위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본다. 레온이 천을 젖히려는 순간 들것 아래에서 손이 먼저 튀어나왔다. 짧은 총이었다. 탕! 첫 총성에 레온 왼쪽 세관 병사가 목을 감싸주고 쓰러졌다. 바로 뒤 총알 하나가 검수장 입구 쇠사슬 고리를 때렸다. 불꽃이 튀고 쇠사슬이 끊어졌다. 방패 앞으로. 검수장 바깥 약상자 뒤에 숨어있던 사내 둘이 동시에 총을 꺼냈다. 검수장 안쪽에서는 다른 들것 밑에서 쇠사슬 자르는 공부가 굴러나왔고 방금 상자에서 본 쇠틀 부품도 바닥에 흩어졌다. 주민들은 성문 안쪽으로 비명을 지르며 밀려났고 진짜 환자들까지 검수장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엉켰다. 왕실 호위가 리아를 감쌌다. 오르반은 재단 계단 위에서 거의 욕설처럼 들리는 기도를 뱉더니 소리쳤다. 두 번째 총알은 성문 통로 안쪽으로 날아왔고 세 번째는 머리 위 성벽을 때렸다. 돌조각이 떨어졌다. 첫 순간만 보면 문 너머 사수들이 우세했다. 하지만 좁은 검수장은 그들에게도 편하지 않았다. 검수장 가운데에는 넘어진 들것과 상자가 길을 막고 있었고 푸른 안개가 바닥에 깔려 시야도 좋지 않았다. 총은 멀리서 강했지만 여기서는 너무 가까웠다. 레오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방패 밀어 성벽 위 약상자 뒤부터 쏴.
하르덴의 예비대가 성문 통로 안쪽에서 둥근 방패를 세우고 앞으로 밀었다. 총탄이 방패에 박히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머리 위 성벽의 군수 둘이 아래로 화살을 퍼부었다. 첫 화살이 약상자 뒤 용병의 어깨를 꿰뚫었고 두 번째는 들꽃 옆 사내의 뺨을 갈랐다. 레오는 바닥에 떨어진 창을 집어들고 방패벽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검수장처럼 좁은 곳에선 총보다 창끝이 빨랐다. 그는 막 일어나던 용병 손목을 찍어 눌렀고 떨어진 총을 발로 멀리 찼다. 뒤따라온 왕실 호위 하나가 칼로 다른 사내를 베어 넘어뜨렸다. 그때 관문 쪽에서 쇠가 뒤틀리는 소리가 났다. 레온이 고개를 들었다. 큰 쇠틀 하나가 관문 문턱에 반쯤 걸려 있었다. 앞쪽은 이미 검수장 바깥 땅에 닿아 있었고 뒤쪽은 아직 푸른 빛 속에 잠겨 있었다. 아까 상자에서 나온 부품들과 똑같은 고리와 이음새가 달린 물건이었다. 안으로 들인 부품은 조립용이고 이 큰 세틀은 문턱에 먼저 세워 길을 붙잡아 두려던 게 분명했다. 푸른 서리가 그 큰 세틀을 두껍게 감싸고 있었다. 문이 닫히려다가 저 세틀에 걸려 버티는 모양이었다. 레온의 손등 문양도 뜨겁게 타올랐다. 이제는 감이 아니라 눈으로도 알 수 있었다. 저게 저 자리에 박혀 있는 동안은 뒤 화물이 더 쉽게 밀려온다. 저 큰 세틀 건드리지 마라. 레온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수장 바깥 상자 뒤에 숨어있던 문 너머 인원 둘이 다시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레온 쪽이 아니라 큰 쇠틀 쪽으로 붙었다. 싸우러 나온 게 아니었다. 뒤를 터서 뒤 화물을 들이밀려는 움직임이었다. 리아는 피 묻은 검수장 한가운데서도 장부와 종이를 놓치지 않았다. 부칙, 적재표, 통과 기록 전부 확보하세요. 누구 것도 불태우지나. 오르반의 성기사들은 오른쪽 재단 계단을 뛰어내려 검수장으로 돌입했다. 흰 망토가 좁은 통로로 밀려들고 칼과 철퇴가 총열과 부딪혔다. 한 성기사는 가슴에 총을 맞고도 그대로 달려들어 용병 턱을 찍어 눌렀다. 그 틈에 주민 몇이 진짜 환자들을 성문 안쪽으로 끌고 빠져나갔다. 레오는 잠깐 약상자 뒤를 봤다. 윤서아가 몸을 낮춘 채 떨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가 관문 쪽을 급히 가리켰다. 푸른 빛 안쪽에 검은 그림자가 또 걸려 있었다. 사람 둘이 미는 작은 수레 하나, 그 뒤에 둥근 금속통 몇 개, 그리고 천으로 덮었어도 반듯한 상자들. 이미 출발한 두 번째 화물 묶음이었다. 큰 쇠틀이 문턱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저것들도 안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다. 레오는 피 묻은 창을 다시 고쳐쥐었다. 검수장 바닥에는 죽은 병사, 울부짖는 주민, 쓰러진 상자, 부서진 들것, 아직 끝나지 않은 총성이 뒤엉켜 있었다. 그런데도 진짜 위험은 눈앞의 싸움 하나가 아니었다. 저 큰 쇠틀 너머로 아직 적의 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무장 화물 묶음이 푸른 빛을 밀치고 남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